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990점 구원 공식 에듀윌 토익 구원쌤입니다. 오늘의 토익 공식은 첫 명사에 수일치한다. 자, 일단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일단 우리 수일치가 뭔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수일치라는 거는 일단 동사 자리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동사 자리는요. 영어 문장에서 꼭 동사가 한 개는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 할 때 그 동사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사 자리까지는 알겠는데 동사가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어를 보고 수일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수일치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형 동사를 쓰고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형 동사를 쓴다 이런 개념인데요. 어렵진 않습니다. An apple 이러면 is로 가고요. apples 그러면 a로 가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만 자, 간혹 가다가 헷갈리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이름이 S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 삼성전자, 삼성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S 붙죠. 뭐 그런 거라든가 단어 자체 S로 끝나는 사람 이름도 있어요. 심지어는 미스터 존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스터 존스.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한테 미스터 존스 다음에 이즈가 맞냐 아가 맞냐 이런 쉬운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대뜸 존스라는 말을 딱 보더니 S로 끝났다. 그럼 복수다 그러면서 R을 답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수일치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동사 자리부터 확인해주고 수일치로 넘어가는 이 프로세스는 토익에서는 가장 쉬운 난이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헷갈리는 포인트들은 있다라는 거. 특히나 헷갈리는 이유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수식어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인데 일단은 이 프리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먼저 동사 자리를 확인해 주시고요. 동사 자리는 확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서 문장을 스캔을 해주는 거예요. 찡 보다가 이거 동사가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럼 이 자리가 동사 자리 맞구나. 단 이랬을 때 준동사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ing로 끝나거나 앞에 to가 있거나 이런 동사들은 일단은 준동사라고 해서 동사가 아니니까 소거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동사 자리가 맞네라고 판단이 되면 보기 중에 이제 동사가 뭐 한 개 있으면 그게 답이 될 수 있지만 두 개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를 봐주고 수일치를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수식어가 길게 들어가면 수식어 보통 전명구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 빼주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첫 번째 명사에 수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일 먼저 동사 자리부터 확인한다고 했죠? 쭉 문장을 스캔하는 거예요. Figures on the left side of the line graph 하면서 이런데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그냥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쭉 보는 겁니다. 쭉 보다 보면 그래도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total이라던가 sales, hardware도 이런 단어의 뜻을 정확히는 모른다 해도요. 해석은 정확히 안 된다 해도 여기에 동사는 없구나라는 것은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로 B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이게 동사 자리라는 뜻이죠. 그럼 보기를 딱 봤을 때 ing 붙어 있으면 일단은 소거하는 거예요. 준동사라고 합니다. tive가 붙어 있으면 동사는 절대 아니겠죠. 주로 형용사나 명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C하고 D가 남았는데 이제 둘 다 동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일치라는 걸 하셔야 되는데 수일치할 때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자꾸 이런 뒤쪽에 동사 앞에 있는 이런 표현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딱 보고 나서 뭐야 그래프 단수잖아. 그러면 단수형을 써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괄호를 쳐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은 다 우리 수식어, 전명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문장의 첫 번째 명사 figures가 주어가 되니까 주어에다가 단수 복수를 맞춰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초보자 학생들 중에서 S로 끝나니까 S로 일치시켜야 수일치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틀려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석이요. 같은 극끼리 붙지 않죠. S극이 S극끼리 붙을 수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S가 안 붙어 있는
D번이 올바른 수일치라고 할 수 있고요. 주어를 우리는 복수명사라고 하면 이때 indicate s가 안 붙은 이 동사를 복수동사 혹은 동사의 복수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하면 이런 데서 잠깐 헷갈리면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토익 단어예요. figures는요. 수치라는 뜻입니다. figures, sales figures 그러면 판매 수치, 판매 실적 이런 뜻이고 이 단어가요. 인물이라는 뜻으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인물, 사람. 물론 이 문장에서는 지금 수치라는 뜻인데 라인 그래프는 선 그래프. 라인이 선이죠. 그래프는 그래프고요. 외래어니까. 하드웨어 스토어 그러면 우리는 하드웨어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하드웨어가 생각날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근데 토익 시험에서 이 단어 나왔다 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가리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거는 철물점 할 때 하드웨어 스토어, 철물점이라는 뜻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죠. 직독직해 같이 한번 해볼게요. figures에서 딱 끊어주세요. 전면구 앞에서 끊어줍니다. 수치들은 왼쪽에 있는 이라고 해석이 돼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전면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합니다. 근데 라인 그래프, 선 그래프의 까지 딱 멈추고 기분이 찝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쭉 보면서 수치들이 왼쪽에 선 그래프에 편하게 넘어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럼 이제 동사가 필요하겠죠. 나타낸다. 뭐를 나타내요? total sales는 전체 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매출, 종합 매출. 근데 뭐의 매출을 나타내는 거냐면 철물점의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수치들이 어디에 있는 수치예요? 왼쪽에 있는 수치죠. 어디에? 선 그래프에. 뭐예요? 나타낸다. 뭐를? total sale. 전체 매출, 총 매출을 뭐에? 철물점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의 쉬운 토익 공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에듀윌 토익 고한쌤이었습니다. 토익이 쉬워진다. 에듀윌 합격